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수부 질환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오상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오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수부 질환이잖아요. 이 손목과 손가락 등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손목과 손가락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타이핑, 마우스 클릭, 스마트폰 터치 등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또한 스포츠 활동 중 손목 부상이나 평균 수면 증가로 인한 퇴행성 질환 역시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남성보다 수부 질환에 취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수부 질환 환자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수부 질환은 손목, 손가락 등 다양한 부위에 발생하며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수부는 좁은 공간에 뼈, 인대, 힘줄, 신경 등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정 질환에 취약한 특징을 가집니다. 네. 반복적인 사용이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손상이 쉽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부 질환을 3가지 정도 꼽자면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손목 건초염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짚어보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좁은 통로인 수근관에 뼈, 인대, 힘줄,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좁아지면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활차라는 거 안에 위치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통로가 좁아져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펼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연결하는 힘줄을 감싸는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손목 건초염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이어주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된 증상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통증으로 특히 엄지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물건을 잡거나 돌릴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손목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주로 손목과 엄지손가락의 과도한 발생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작업, 육아 등으로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요리, 청소, 뜨개질 등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질환도 손목 건초염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인 방법이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불리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나머지 4손가락으로 감싸서 쥔 다음 네. 그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었을 때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연결되는 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의 치료는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로는 손목과 엄지손가락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휴식이 가장 중요하고 통증과 염증 완화를 위해서 냉찜질을 하거나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건초를 절개하여 힘줄의 압박을 해소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0개월 손녀를 돌보고 있는 황혼 육아에 전념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손녀가 생겨서 너무나 좋은데 제 손목이 남아나질 않네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서 매우 조심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걱정입니다.
혹시나 이 수부 질환이랑 이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손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 손목 검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련이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의 여러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 염증이 힘줄과 건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손목 건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붓고 건초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수부 질환이 함께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이제 엄지 손가락이 움직이는 힘줄이 건초라는 막 안에서 움직일 때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그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보존적 처치나 또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해서 건초를 절개해서 힘줄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서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자체는 많이 복잡하고 그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후에는 처음에는 손목이나 손가락 사용을 좀 자제하고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노트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직업 특성상 저는 손목 보호대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엄지를 당기는 느낌 말고도 손목이 계속 아파요. 저리고요. 막 자다가도 막 깨요. 다른 질환에 또 걸린 걸까요? 이 건초염과 비슷한 질환은 뭐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엄지 통증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 손목 건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과의 차이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은 손목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그 원인과 증상에서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이라는 좁은 통로 안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손바닥, 특히 엄지, 검지, 중지 및 약지 일부에 나타나는 저림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밤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잦고 손목을 굽히거나 손을 사용할 때 증상이 악화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의 근력 약화로 인해서 물건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초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는 수근관, 손목선을 넓혀서 정중신경의 압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술 방법은 손목에 절개를 해서 수근관을 직접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는 손목 운동을 자제하고 재활 운동을 통해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수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손목을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이후에 약간 무거운 짐을 들거나 손목을 꼭 사용해야 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후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은 회복을 방해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 4에서 6주 이후 담당 의사의 진단과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손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합니다. 부종과 통증 완화를 위해서 냉찜질을 시행하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며 의사의 지도하에 가벼운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손목 운동 범위를 늘려가는 재활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부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수부 질환은 현대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일상생활 속 습관 교정과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20-30분마다 짧게 휴식을 취하고 손목과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손목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서 손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은 후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10회
그리고 바깥쪽으로 10회 돌려주는 손목 돌리기. 네. 그리고 한쪽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이런 시원하네요. 식으로나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는 손목 굽히기. 또 손을 쭉 펴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주먹 쥐기 등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면 수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손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수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수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만큼 손상되기 쉬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수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손목이나 손가락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